볼게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이제 도형의 이동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는 이제 집합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도형의 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평행 이동이 있었고 두 번째 대칭 이동이 있었다. 맞죠? 평행 이동이 있었고 대칭 이동이 있었다. 그런데 그 평행 이동에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점의 평행 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형에는 뭐가 있어? 도형에는 직선이 있고 2차 함수라고 부르는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 이렇게가 있어. 뭐 당연히 사각형, 삼각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옮기는 거고 얘네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애들을 옮기는 거를 우린 도형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점의 이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예를 들어서 x, y라는 점이 있어. 근데 그 내가 x, y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였죠. 괜찮니?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 이동이란 우리 도형은 이런 식으로 써요. f의 x, y는 0이다 이렇게 쓰면 도형에 대한 표시야. 알겠죠? 얘랑은 다른 표시예요. 그럼 똑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f의 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였죠. 이렇게. 그래서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를 평행이동시키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졌었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도 두 가지가 있었어. 그런데 평행이동이랑은 달라. 뭐냐면 평행이동은 점을 움직이느냐 도형을 움직이느냐가 달랐어. 그치만 대칭이동은 점을 대칭이동시키든 도형을 대칭이동시키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럼 대칭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점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 선대칭이 있어요. 그래서 대칭이동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할 거냐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했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대칭은 0,0 즉 원점 대칭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차피 뒤에 가서 보게 될 거니까 뭐 a, b에 대한 점 대칭 이런 거 있었어. 알겠죠? 근데 얘는 문제 보면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할 거고 그럼 얘만 정리하면 원점 대칭은 어떻게 돼? x, y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둘 다 마이너스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x축 대칭 그 다음 두 번째로 y축 대칭 그 다음 세 번째로 y는 x 대칭 그 다음 우리가 개념 때는 따로 하진 않았지만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보면 x축 대칭은 x, 마이너스 y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y로 바뀌고요. y축 대칭은 마이너스 x, y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은 y, x 이렇게 바뀌고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바뀌어요. 즉 x축 대칭은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되고 y축 대칭은 x를 마이너스 x로 y는 x는 xy의 자리를 바꾸시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x는 자리 바꾸면서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도형의 이동,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는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앞부분 문제들은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에 적어놓은 걸로 그냥 다 풀립니다. 적어놓은 걸 어렵지 않게 다 풀려요. 앞부분 문제들은.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형의 이동의 사실 전체야. 여기서 내용이 별로 더 없어. 이제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대칭이동에서 몇 가지가 더 있을 뿐이지 평행이동은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나머지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제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넘어갑시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636번 보시면 636번에 두 점 AB다. 두 점 AB를 평행이동에 의하여 각각 A'과 B'으로 옮겨졌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2로 갈 때 X축으로 몇만큼 간 거야?
X축으로 3만큼 간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몇 만큼 간 거야? 3만큼 간 거지? 그럼 얘는 몇이어야겠어? 1이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몇 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7만큼 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이너스 7만큼 갔겠네. 그러니까 뭐겠네? A가 이겠네.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간 거고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간 거구나.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빈아 그 불 뒤에 불 밑에 거 좀 꺼줄래? 왜? 안 깬 것 같은데. 아무튼 쉬운 거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정도야. 뭐 한 문제에 1분도 안 걸리니까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평행이동 나와 있는데 우리 특히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내가 개념할 때 몇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평행이동은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일 뿐이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뭐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프의 모양 변화가 없다. 모양 변화가 없다. 그 말은 직선의 입장에선 뭐가 변하지 않는 거고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차 함수 포물선의 입장에선 뭐가 안 변할까? 포물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뭐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가 결정해? x제곱의 개수가 결정하죠.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변하면 2차 함수의 모양은 변합니다. 그런데 평행이동이라는 건 모양 변화가 없다는 소리니까 최고차항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원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뭐였어? 반지름이었죠. 반지름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원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양 변화가 없다라는 건 도형의 이동에서 이 세 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얘와 더불어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변하느냐를 봐야 돼. 뭐가 변하느냐. 그럼 직선의 입장에선 뭐가 변하는 거야? 사실 직선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직선의 입장에선 뭐가 변하는 거야? 우리 직선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죠? 근데 얘가 변하지 않아. 그럼 뭐만 변해? 얘만 변해. 이게 뭐야? y절편이죠. 그래서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직선은 그냥 구하면 돼서 1차라 식도 간단해서. 그런데 포물선에서 그럼 뭐는 변할까? 모양은 변하지 않는데 왼쪽으로 좀 위아래로 움직이면 뭐는 변할까? 꼭지점이 변하는 거예요. 꼭지점 또는 축. 알겠죠? 그게 변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원은 뭐가 변하겠어? 원의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형의 이동에서는 변하지 않는 애들보다는 변하는 애들이 더 중요해. 그 중에서 직선은 뭐 식이 간단하고 1차식이니까 사실상 그냥 하면 되고, 포물선과 원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변한다, 원의 중심이 변한다 라는 게 중요하다. 안 변하는 것보다는 뭐가 변하는지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에서 내가 계속 그냥 계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 이런 거야. 봐봐. 643번에 y는 a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고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하면 돼. y는 기울기 a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쓰면 되죠. 그치? 이 플러스 b는 원래 마이너스 b였다가 넘어온 것 뿐이야. 맞아? 근데 얘가 뭐와 일치했대? 처음 직선과 일치했대요. 지금 뒤에 플러스 2도 적어야죠. 플러스 2 플러스 b 이렇게 있고, 얘가 처음 직선 ax 플러스 2와 일치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ax에 플러스 2a 플러스 2 플러스 b는 ax 플러스 2인 거고, 그럼 얘가 결국 얘일 거고 a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겠네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a겠네요. b에다가 마이너스 2a 집어넣으면 답은 1번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직선 같은 경우에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풀리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650번부터 뭐가 나오느냐? 포물선의 평행이동이 나오는데 방금 설명했던 거 포물선은 뭐가 변하는 거다? 꼭지점이 변하는 거다. 두 가지로 풀어줄게. 일단 처음이니까 두 가지로 풀어드리면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뭔 소리야? 뭐 전쟁 났어? 뭐 이리 시끄러워?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와 일치했대. 그러면 우리 방금 직선 푼 것처럼 똑같이 풀어보자. 그럼 y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런 식으로 적겠죠.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다 뭐해? 얘를 다 전개하겠죠. 다 전개했을 때 뭐와 같다? x제곱과 같다 가 첫 번째 방식이야.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포물선은 어차피 다 똑같아. 뭐만 변해? 꼭지점만 변해. 꼭지점만. 그럼 꼭지점 찾아보자. 얘 꼭지점 어떻게 찾아? 얘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축 구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괜찮아? y는 x제곱의 꼭지점 뭐야? 얘는 0,0 바로 알죠? 그럼 얼마만큼 움직였어? 얘가 움직여서 얘가 됐대. 그럼 x축으로 몇 만큼? 2만큼, y축으로 6만큼. 합은 8. 끝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지를 보고 그것만 보면 된다는 거야. 어차피 안 변하는 건 뭐하러 다 봐. 얘에서. 어차피 안 변하는 건 뭐하러 봐. 맞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확인해서 방금처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형 4번의 원의 평행이동도 똑같겠죠? 원의 평행이동도 어떻게 똑같아? 원의 평행이동은 어차피 뭐만 변하니까? 원의 중심만 변하니까 중심만 보면 돼. 원의 중심만 보면 돼. 그러면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첫 번째 원, 얘가 뭐다? 얘는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또는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반지름의 제곱이 c내죠. 이런 애가 있었어. 그런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더니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제곱이 4인 원으로 바뀌었더래.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C는 4야. 그럼 두 번째 A를 마이너스 3만큼 갔더니 0이 됐네. 그럼 A는 몇일 거야? 3일 거야. B를 1만큼 갔더니 0이 됐네. 그럼 B는 몇일 거야? 마이너스 1일 거야.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됐죠? 이런 식으로 뭐가 변하는지를 핵심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654번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돼? 654번에 어떤 원이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겹치는 거 찾으래. 그럼 뭘 봐야 될까? 내가 어떤 원을 막 움직였어. 그럼 뭐는 안 변한다고? 반지름은 안 변한다고. 괜찮아? 그럼 뭐 하면 돼? 이 반지름과 이 네 개 중에 같은 거 찾으시면 돼. 반지름이 같은 거. 어차피 원의 중심 바뀔 거니까 원의 중심 따질 필요도 없어. 뭐만 따지면 돼? 반지름만 따지면 돼. 이해됐죠? 얘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겹쳐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지름이 같은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 어렵지가 않아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들아 659번에 레벨 3라고는 돼 있어. 레벨 3라고는 돼 있는데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접한다라고 했을 때 D는 R 했었지. D는 R. 그쵸? 그거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659번 한번 풀어보세요. 659번. 바람 세기? 제일 낮은 건데? 이러면 너 어떻게 가? 바람? 안 와? 괜찮아 그러면? 바람이 직접적으로 와서 그렇지? 그는 안 춥니? 뒤에 에어컨이 있는데
괜찮아? 풀어보셨나요? 들어봐봐. 생각을 해야지. 원의 중심은 1,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었고 걔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이동했겠죠. 근데 C1은 C의 중심을 지난대. 그 말은 C의 중심이 지금 1,0이잖아. 그러니까 C'은 1,0을 지난다. 그 말은 뭐야? 반대로 1,0은 C 위의 점인 거죠. 원 위의 점인 거지.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거니까 이 원이 두 번째 원의 위의 점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겠어? 원위의 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원위의 점까지가 길이, 원위의 점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구해보시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그게 반지름 r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조건을 해석한 거고, 그냥 두 번째 나조건에서는 이 직선이 C와 C'에 모두 접한다. 모두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D는 R 하겠죠. D는 R. 맞니? D는 R을 그냥 두 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D는 R 해볼게요. D는 얘와 다시 저 직선과 이 직선과 1,0까지의 길이 볼게요. 1,0까지의 길이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루트에 4, 4, 16에
플러스 3, 3은 9 분의 절대값에 1,0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1,0 집어넣을게요. 1,0 그러면 4에 21이니까 25 되겠네. 25. 그럼 얘 뭐 나와? 루트 25분의 25니까 얘는 5 나오고 그게 반지름과 같은 거지. 맞죠? 그러니까 반지름 얘가 5인 거 찾아냈고 한 번 더 이번에는 C'과 볼게요. 그럼 D'이라고 해볼게요. D'은 루트에 똑같이 25분의 절대값에 1 플러스 A, B를 집어넣어야겠죠. 여기다가 이전엔 1 플러스 A, B 집어넣으시면 4A에 마이너스 3B에 플러스 25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5와 같겠죠. 5와 같겠죠. 그러면 얘 넘어가면 25니까 절대값 4A 마이너스 3B 플러스 25는 25가 될 거다 해서 얘와 얘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립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죠. 4A 마이너스 3B가 0인 경우 4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50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시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0이면 0 더하기 25니까 25 나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 50이면 마이너스 25가 될 거니까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얘와 얘 연립해 보시고 얘와 얘 연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얘겠죠?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50이면 값이 너무 커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A, B가 둘 다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일 거야. 웬만하면 뭐 아닐 수야 있겠지만 웬만하면 얘일 거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얘를 도형으로 한 번만 풀어볼 거야. 도형으로.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원래는 푸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건데 얘를 도형으로 좀만 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도형으로. 굳이 도형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나왔고 모의고사 문제니까 한 번만 도형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원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생긴 원이 있었고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인 건데 A, B가 둘 다 양수잖아? 맞죠? A, B가 둘 다 양수잖아? 그럼 얘가 오른쪽 위로 움직였을 거고 움직였을 때 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니까 대략 한 요 정도 생겼겠죠? 맞죠? 대략 한 요 정도 생겼겠지? 그리고 원의 중심도 여기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이동한 거라고? 오른쪽으로 A만큼 위로 B만큼 요만큼의 길이가 A인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B인 거야? 맞나요? 그런데 이 두 원에 얘가 접하더래. 얘 대강 보면 넘기면 Y는 3분의 4X 플러스 7이라는 애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둘 다 접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둘을 연결시키면 원의 중심끼리를 연결시키면 얘와 얘가 어떨까? 평행하겠죠? 근데 얘 뭐야? 기울기? 3분의 4지. 얘의 기울기도 뭐야? 3분의 4죠. 맞아? X 증가량 A고요. Y 증가량 B예요. 그럼 얘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A분의 B죠. 괜찮니? 그게 뭐와 같다고? 3분의 4와 같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 4에는 3B가 나오지. 4에는 3B가 나오죠. 그치? 그리고 얘를 하면 AB가 이제 A가 음수가 나와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이 얘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면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얘는 안 해도 되는 거고 여기서 반지름 5 구하고 얘와 그냥 연립하셔서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근데 여기는 내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도형으로 풀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 근거가 없어. 도형으로 풀면 이렇게 좀 더 쉽게 풀 수는 있어. 그렇지만 문제를 보고 도형을 떠올릴 만한 근거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수식으로 풀어드린 거고 수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도형으로 풀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다음 660번인데 660번에 고난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고난도인지 나는 모르겠어.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어떤 직선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D와 R 중에 누가 더 크다? R이 더 크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C1이 있고 C2가 있는데 얘가 직선 L과 둘 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뭐 하면 돼? D가 R보다 작다? 두 번 하면 끝이야. 얘는 D는 R이다? 두 번 하면 끝이고 쟤는 D는 R보다 작다? 두 번 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범위가 나오겠지. 당연히 0보다 작다, R보다 작다 라고 돼 있는 거니까 범위가 나올 거고요. 그 범위에 대한 최대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여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거랑 얘는 D는 R, 얘는 D는 R보다 작다. 그것만 바뀐 것 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러면 유형 5번으로 넘어갈게요. 근호야 정신 차리고 잠 깼다며. 근데 왜 그래? 왜요? 자기 일보 직전이야. 뭐가 아니야. 쌍꺼풀까지 생겨가지고 눈 계속 비벼가지고. 눈이 아파요. 그만 비벼. 그만 비비고 힘들면 서서 들어. 아무튼 넘어갑시다. 실전용 5번에 점의 대칭이동이라고 돼 있고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요. 다 했고 그럼 보시면 뭐 661번에 4,2를 X축 대칭하겠다? 그러면 4,-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 P 4,-2를 원점 대칭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4,2 이렇게 될 거예요. 적어보면 얘가 X축 대칭이니까 4,-2가 될 거고요.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4,2가 될 것이다.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면 끝이다. 끝이요. 앞쪽 계산들은 간단하니까 계산들 쭉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셔서 664번 볼게요. 664번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f,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을 g라고 할 때 쟤와 같은 순서로 점 1,2를 2025번 이동시키겠대. 이런 거 내가 맨날 나올 때마다 얘기했었던 건데 당연히 규칙이 있겠죠. 맞죠? 당연히 규칙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2025번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2를 한 번 대칭 이동시켰어. F에 대해서. F는 뭐야? Y는 X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2,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G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요. G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될 거고 또 한 번 더 이번에는 F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Y는 X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또 한 번 대칭 이동시켰어. 원점 대칭 시키면 1,2 어떻게 돼? 처음 시작했던 게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몇 개씩 도는 거야 지금? 4개씩 도는 거야. 4개씩.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가 도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가 도는 거 맞죠?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 2025번 이동한 점이잖아. 우린 뭘 보는 거야? 이동한 점이야. 시작점은 보는 게 아니에요. 얘가 1번 점이야. 한 번 이동한 점, 2번 이동한 점, 3번 이동한 점, 4번 이동한 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시작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절대 쟤를 시작으로 보면 안 돼. 이거 나중에 함수에서 또 나와 이런 거. 알겠죠? 이동한 결과값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번입니다. 그러면 2025를 4로 나누면 몇이다? 나머지 1. 그러면 답은 2,1. 그러니까 쟤를 시작으로 봤으면 1,2라고 쓰고 또 틀렸겠죠. 그러지 좀 말라고. 알겠죠? 뭐라고 돼 있어? 이동한 점이니까 1,2가 시작이 아니라 첫 번째 건 한 번 이동한 점 2,1이 시작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틀려요. 그런 식으로 많이 틀리니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68번 볼게요. 혹시 너네 프린트에도 어려운 문제 있니? 전처럼? 모의고사 문제. 아, 단원 마무리에? 그거 말고는 어려운 문제 별로 없지. 그거 말고는 다 교과서 문제지.
그거 위주로만 보면 되겠다.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668번 볼게요. 668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다. 점 A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점 C 0,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X축, Y축 찍어놓고 2,4라는 점이 여기 있을 거고요. A 2,4.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6,6 여기 있겠네요. 그럼 B 6,6 이렇게 돼 있고 C라는 점은 0,K래. 0,K라는 건 어디 있는 거야? 한 이쯤 있다는 거죠? Y축 위에 있다는 거지? 그치? 0,K. 그래서 얘가 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라는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A'은 뭐다? 4,2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ACB의 넓이의 몇 배다? 2배다. 그러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삼각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랬을 때 이 밑에 삼각형이 이 위에 삼각형의 2배래. 2배래. 그럼 우리 전에 한번 삼각형의 넓이비 나왔을 때 내가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n데 지금 위의 삼각형과 밑의 삼각형은 뭐를 공유해? 뭐를 공유해? 밑변을 공유하죠. 그럼 뭐가 2배인 거야? 높이가 2배인 거야. 즉 여기서의 이만큼의 높이와 여기서의 이만큼의 높이가 몇 배다? 2배다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 직선에서 2,4에서까지의 거리 4,2에서의 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하셔서 그게 몇 배다? 2배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뭐 있어? 삼각형의 넓이 뭐 있어? 신발끈 있죠? 신발끈. 그럼 신발끈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에 절대값에 위에 거 0,K 2,4 6,6 그 다음에 0,K 계산해보시면 0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12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6K고요. 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K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4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0이네요. 그럼 계산하면 얘는 4K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야 돼. 절대값이니까. 그런데 K가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러면 4K에서 12를 빼면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어떻게 된다? 2분의 1까지 붙이면 6 마이너스 2K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보시면 2분의 1에 절대값에 0,K 4,2 6,6 0,K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24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6K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K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고요.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그럼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2K 플러스 12. 그럼 2로 나누면 뭐다? K 플러스 6이 된다. 근데 얘가 K 플러스 6이 6 마이너스 2K의 몇 배다? 2배다. 해서 곱하기 2 한 개 갖다 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됐죠?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알고 있을 때는 지금처럼 신발끈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셔서 직선의 대칭 이동 볼게요. 그럼 너네 수련회 가서 뭐 한대? 뭐 하는지 나왔어? 지금 너네 말고 수련회 안 간 학교 있니? 너네가 거의 마지막이지. 예약을 실패했나 선생님들이?
가서 뭐해? 막 저기 충영고 애들은 1학기 때 갔을 때 뭐 암벽 등반하고 그랬다는데. 너네도 있어? 똑같은 곳이라 가지고 체험하면서. 그냥 돌려막기구나. 근데 사실 그런 활동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 그냥 밤에 애들이랑 놀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 그게 제일 재밌는 거 아니야? 사실? 버스 아니면 가면서랑 이제 오면서는 다 피곤해서 그냥 다 자고, 가면서 가다가 휴게소 들리잖아. 안 들려? 아, 가까워? 가까우면 뭐 아무튼 수련회면 갈 때 버스에서, 그 다음에 잘 때 새벽에 그 선생님 몰래 놀고, 문 열리면 자는 척하고. 그 다 근데 들리거든. 너는 시끄럽게 떠들면 문 밖으로 다 들리거든.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 사실. 나도 그런 걸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수련회 이렇게 선생님으로 가끔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어. 전에 일하기 전에. 일할 때는 요즘 바빠서 못 가고. 그러면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야 사실.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새벽에 그걸 지키고 서는데 귀찮잖아. 근데 막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 문 밖에서는 다 들려. 왜냐면 새벽이면 조용하기 때문에 다 들려. 그래서 그냥 눈 감아줘. 좀 과하다 싶으면 이제 한 번씩 가는 거야. 근데 가면 문 열리는 소리 들리고 이제 조용해지잖아 이제. 그럼 이제 또 문 닫고. 그럼 한 5분 정도 있다 다시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사실 그 앞에서 이게 지키는 게 다 들리는데 이제 눈 감아주는 건데, 제일 큰 이유가 이제 사실 뭐 애들이 자라 그런다고 자냐? 안 자지. 그러니까 애들인 거지. 무튼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애들이 못 돌아다니게 하는 게 제일 큰 이유야 사실. 그 막 자게끔 만드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긴 하지만, 못 돌아다니게 하는 게, 왜냐면 돌아다니면 사고가 나니까. 숙소 안에 있으면 뭐 사고가 나봤자 뭐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 나을 게 없는데, 나갔다가 괜히 이제 잃어버리거나 길 잃거나 아니면 어디서 뭐 계단에서 구르거나. 그래서 예전에 막 불나고 이런 적도 있거든. 불나고 이런 적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게 제일 큰 이유지 뭐. 그래서 어차피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이미 떠드는 걸 알고 들어온 거니까 괜히 숨기지 말고 죄송하다 해. 알겠지? 아무튼 봅시다. 670번에 지금 직선의 대칭이동인데, 직선의 대칭이동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고요. 똑같이. 그래서 보시면 y는 2x-3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대요. 그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건 어떻게 한다? x와 y의 자리를 바꿔라. 그런데 여기서 2와 -3은 건드는 거다 안 건드는 거다? 안 건드는 거다. 항상 대칭이동, 평행이동 뭐든 간에 xy만 건드시는 거예요. xy만. 그 다음 두 번째 요 L1을 어떻게 해라? 원점 대칭해라. 원점 대칭이라는 건 x를 -x로, y를 -y로 바꿔라 라는 뜻이다. 그래 놓고 뭘 구해라? y 절편을 구해라. x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답이겠죠. 됐죠? x에다 0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들 아니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직선은 앞에 우리 평행이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사실상 계산만 하면 다 풀립니다. 1차라서 계산도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675번에 직선, 제가 있다. 쟤를 y는 x에 대하여 이동한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그걸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르죠. 근데 내가 그 직선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시켰어. 그럼 정점도 같이 움직이겠지?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를 무조건 지나는 이런 수많은 직선들이 있어. 그런데 그 직선들을 내가 전부 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킨 거야.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뭘 지나겠어? 당연히 2,1을 지나겠죠. 그치? 정점도 같이 대칭이동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거기 때문에 x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 집어넣고 그 다음 쟤에 대해서 정점을 찾으셔도 되고요. 이동을 하고 나서 정점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도 할 수 있느냐? 얘 정점 찾기 위해서 정리하시면 k에
3x 플러스 2y에 플러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되고요. 얘 정점 찾아보시면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 이렇게 되죠. 맞지? 그럼 얘가 0이다를 하면 3x 플러스 2y는 0이다. 얘 0이다 하면 2x 플러스 y는 6이다. 그럼 얘 2 곱하시면 4x 플러스 2y는 1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빼면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된다? x는 12가 되고 y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인 거야? 12 콤마 마이너스 18인 거야. 원래 정점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로 바뀔 것이다? 마이너스 18 콤마 12로 바뀔 것이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됐죠? 사실 x, y 자리 바꿔놓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계산해도 되는데 정점을 찾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왜? 직선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 비슷해요. 그런데 원이나 포물선은 아닐 거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포물선의 대칭이동인데 포물선의 대칭이동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680번 한번 풀어보세요. 680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빠르게 풀고 넘어갑시다. 680번 풀어보세요. 준우야, 일요일 날 다 하고 갔어? 모르는 것 좀 질문 좀 했어, 일요일에? 응. 너는? 1시에 갔는데. 어? 1시에 갔는데. 1시에 갔는데 어디까지 했어? 여기까지. 잘했네, 그래. 준우는 몇 시에 갔어, 저번 시간에? 일요일에? 2시 반 정도? 언제는 그럼 친구는 온다고 하나요? 아까 맞아, 보고 왔어. 일요일에 귀칼 보고 왔어. 재밌던데? 근데 더럽게 길어. 영화가 2시간 50분, 3시간 막 이래. 너무 길어. 근데 재밌었어. 회상하는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 약간 이런 거야. 싸우다가 회상하고, 회상을 하고 나면 이겨 갑자기. 그래 다시 싸워. 그러다가
그럼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지잖아. 그럼 지는 쪽에서 또 회상을 시작해. 그럼 또 이겨. 무한반복이야. 진짜로 진짜 무한반복이야. 갑자기 회상하고 나면 세져.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무한반복 2시간 반 동안 2시간 50분 동안 계속 무한반복이야. 그러다 끝나. 그런 건데 제가 원래 이제 요 만화 자체가 좀 귀멸의 칼날 자체가 그 스토리에 비해 화수가 적어. 원피스 이런 건 엄청 한 1000화 넘잖아. 근데 귀멸의 칼날은 적어. 그 이유가 그 대부분의 스토리를 회상으로 바꿔서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회상이 약간 보통 이제 스토리가 나오잖아. 어린 시절 스토리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쭉 풀어내면 엄청 길어지는데 그런 거를 빠르게 커트해내면서 회상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거든. 회상으로 대체하고 이제 스토리 나가고 회상으로 대체하고 스토리 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수는 적은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거를 애초에 이 만화는 그런 만화야 라고 알고 있으면 아무렇지 않아. 익숙해.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흐름이 끊기지. 싸우다가 회상하고 싸우다가 회상. 갑자기 엄청 박진감 넘치다가 잔잔해져. 그냥 이게 계속 반복이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앞에 스토리나 여태까지 앞에 걸 안 보고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 나 같아도 좀 흐름 깨져. 좀 보고 있으면 좀 빨리 좀 제대로 치고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한두 대 치고 갑자기 멈추고 막 이러니까. 봤어? 너 봤어? 볼 생각 없어? 봤는데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 네. 왜? 어떻게 알아? 만화로 봤어? 봤어요. 아, 왜 아영이도 봤어? 요즘 여자애들이 진격의 거인 많이 본다던데? 내가 이렇게 귀멸의 칼날 철상관에서도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철상관에 어떤 여자애가 자기는 귀멸의 칼날 싫대.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진격의 거인 바래. 그래서 진격의 거인만 본대. 그렇다고 하던데. 여자들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680번 어렵지 않죠? 풀 수 있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8번에 원의 대칭이동 있는데 얘들아, 원의 대칭이동 마찬가지야. 원은 어떻게 뒤집어도 원이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전에 맨홀 뚜껑 얘기해줬지. 개념할 때 맨홀 뚜껑 얘기. 맨홀 뚜껑이 왜 원이냐? 왜 원이라고? 아무리 뒤집어도 원은 원이야. 그러니까 뭐야? 구멍으로 쏙 빠져들지 않아. 맨홀 뚜껑을 내가 그 구멍 안에다 못 집어넣어. 집어넣을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맨홀 뚜껑이 원인 거예요. 안 빠지도록 원인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원은 대칭 이동을 해도 원이야. 그러니까 뭐야?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원의 중심만 변해. 그래서 원의 대칭 이동은 원의 중심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83번 보시면 683번에 원이 있다. 그 원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넓이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이등분한대요.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이등분하는 건 얘가 뭐를 지난다?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거죠. 그치? 그런데 그 원의 중심은 원래 원은 마이너스 3,2였는데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했기 때문에 몇 콤마 몇이 된다? 2,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얘가 그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해서 2,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K는 5가 되겠네요. 끝이에요. 쉽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문제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빠르게 풀어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들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9번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는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본 거고, 그 다음 유형 9번부터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섞어서 보시는 건데, 이제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어. 문제에서 보면, 지금 문제에서 686번 보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얘 순서를 바꾸면 안 돼.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근데 가끔 자기 멋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지 마.
알겠죠? 그 말은 뭔 소리야? y축 대칭부터 하고 평행이동하는 거랑 평행이동하고 y축 대칭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아예 다른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688번 볼게요. 688번에 점 마이너스 8,4를 x축의 방향으로 1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을 q라고 하겠다. 그럼 그 q는 7,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평행이동했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 뭐다? 자리 바꾸고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자리 바꾸고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4,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는 거야? 다 더한 다음 3으로 나누는 거죠. 그치? 그럼 다 더한 다음 3으로 나눠볼게요. 다 더하시면 4, 7, 마이너스 8. 다 더하면 5. 그럼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 맞죠? 3이구나. 3이니까 3분의 3이니까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2를 곱하면 3분의 마이너스 7이고 3을 곱하면 마이너스 7 해서 2번이 답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90번 볼게요. 690번에 점 O, P, Q가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시키겠다. 그랬을 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겠다라는 거네. 그랬을 때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재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쟤네들부터 구해봅시다. 원점을 또 0,6을 또 P, Q를 각각을 평행이동시킬 거야. 평행이동시키면 O'은 그치? 0,0이 있고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움직였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m, n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볼게요. 0,6을 x축의 방향으로 다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인 다음에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P, Q를 평행이동시켜 보시면 P 플러스 M, Q 플러스 N 이고 얘를 대칭이동시키시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시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M, Q 플러스 N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얘가 각각 O', P', Q'인 건데 이 Q'의 좌표가 얘가 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루트 3, 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얘가 정삼각형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보시면 지금 Q 플러스 N이 0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M이 얘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얘네 세 점이 정삼각형이래.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어떤 세 점이 있었어? 근데 그 어떤 세 점을 내가 똑같이 평행이동을 시켰고 똑같이 대칭이동을 시켰어.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정삼각형이래. 그러면 원래 도형은 뭐였을까? 당연히 정삼각형이었겠죠. 무슨 소린지 얘가 똑같이 이동하고 똑같이 대칭이동했잖아. 맞죠? 그랬을 때 정삼각형이라는 건 원래 삼각형도 정삼각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 한번 찍어보시면 0,0이 여기 있고요. 0,6이 여기 있어. 그럼 얘가 삼각형의 한 변이야. 그런데 Q는 1사분면 위의 점이래요. 그러니까 Q가 어디쯤 찍혀야 돼? 한 이쯤 찍히면서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뭐 몇으로 같은 거야? 이 길이가 6으로 같은 거지. 우리 정삼각형 저번에 내가 한번 정리해줬던 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높이는 뭐고? 그치? 2분의 루트 3 A인 거고 넓이는 뭐가 된다?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된다. 기억나?
그런데 지금 A가 몇이야? 6이잖아. 그럼 높이가 몇인 거야? 3루트 3인 거죠. 3루트 3인 거죠. 그럼 여기에 좌표가 3루트 3콤마겠네요. 3루트 3콤마겠네요. 그 다음 3루트 3콤마 이 길이는 몇이니? 이 길이는 3이죠. 그래서 3루트 3콤마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가 3루트 3이고요. Q가 3이에요. 3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3 있고,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서 왔겠어? 여기서 왔겠지. 그러니까 M은 몇이다? 2다.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3 플러스 N인데 그게 0이래요. 그러니까 N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정삼각형이 나왔을 때 정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다시 한 변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 공식은 알아두셔야 된다. 얘가 이제 삼각비에서 나오는 거라 사실 공식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삼각비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애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실은 왜? 너네는 안 보이잖아. 난 소파인데 제가 보이잖아. 쟤 서서 자. 이놈아, 빨리 갔다 와. 693번 봅시다. 쟤는 왜 저럴까? 뭐 하느라 5시에 넘어서 자지? 응?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을 끄면 잠이 오는데 자꾸 핸드폰을 하면 새로운 게 요즘 유튜브 새벽에도 막 영상 올라오잖아. 새벽에도 막 영상 올라오니까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게 돼가지고 더 그런 거지. 나도 늦게 자는데. 그냥 나는 늦게 자도 되잖아. 어차피 늦게 출근하는데. 늦게 일어나면 되고. 너희는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 그 사람이 최소한 7시간은 자야 된대요. 권장 시간 8시간. 최소 6시간. 은 자야 된대,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는. 그게 아니면, 그렇게 안 자면 나중에 몰아잔대. 진짜 막 주말에 막 몰아 자거나 하루 종일 자거나.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일찍 죽는다는 소리야. 너 일찍 죽는다고 그렇게 살면. 사람이 최소한 8시간에서 6시간은 자야 된대. 그러니까 일주일치로 보면 56시간에서 42시간은 자야 된대. 근데 그걸 안 자면 사람 몸은 정직해서 언젠간 몰아서 잔대. 그래서 그걸 이제 주말 때 해소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그거를 해소시키지 않고 계속 사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 거고. 알겠지? 봅시다. 그래서 너무 막 공부하겠다고 잠을 줄이지 마세요. 노는 시간은 줄이세요. 봅시다. 693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직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자고?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푸시라고요.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693번 보면 A에 x-3-2에 y 플러스 1은 플러스 3은 0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평행이동 시킨 거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고, 이 상태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이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이니까 x 자리에 y 자리에 x, 나머지 건드는 거 아니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개했더니 뭐와 같아지더라? 2x-ay 플러스 8은 0이다와 같아지더라.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x고요. 얘 계산하면 플러스 ay고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a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네. 맞죠? 그리고 위에 거랑 같아지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밑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2x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1 플러스 3a는 0이다. 같고요. 얘만 같으면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a는 뭐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a가 8이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 그러면 697번 한번 풀어보세요. 697번. 697번 풀어보세요. 풀이가 그렇게 길어? 답 나왔어 그래서? 뭐 그게 풀이가 길어? 원래 그렇게 긴가? 볼까? 이 둘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니까 2,a랑 b,-1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럼 y는 길기 b-2분의 -1 -a의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그랬을 때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y가 마이너스 y로,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여기다가 y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냥 y는 마이너스 x 거꾸로 가면 돼. 거꾸로 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요 기울기는 지금 안 변하죠? 아니다. 아, 변하는구나. 정리해야겠구나. 그럼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에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 넘기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1 넘기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바뀌겠네요. 맞죠? 그런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x니까 얘가 몇이다? 마이너스 2일 거다. 즉 b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다.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4다. 해서 식 하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뒤에 상수 요만큼 이 곱한 거,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 곱하면 2니까 여기 플러스 2 돼요.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4다. 이렇게 해서 대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아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반대로 오셔도 돼요. 반대로. 왜? 어차피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서 마이너스 2x가 된 거니까 반대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이 아니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거꾸로 가는 거니까 평행이동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으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한 걸 원래 돌리려면 다시 대칭하면 되죠. 원래대로 돌리려면, 거꾸로 가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y는 다시 x축에 대하여 대칭하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얘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y는 2x에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얘가 마이너스 2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y는 2x가 되네요.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그래서 아, 얘가 y는 2x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 아니면 y는 2x가 저 두 점을 지나겠구나, 이 두 점을 y는 2x가 다 지나겠구나, 그럼 집어넣으시면 얘가 4고요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전에 개념할 때도 몇 번 얘기했었죠. 평행이동 시키는데 그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반대로 오는 것도 생각해 보셔라 라고 얘기했었죠. 특히 이제 점과 직선, 점과 원 이런 거일 때 반대로 오는 것도 생각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1번까지만 볼게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래도 끝내고 갑시다. 오늘은 11번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사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온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텐데 다음 시간에 쭉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보시면 유형 11번에 포물선과 원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그냥 앞에서 봤던 것처럼 원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원의 중심만 본다 라고 얘기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의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1, 3이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3 플러스 b고요. 그게 원래와 일치했다, 같다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치? 그럼 a는 4,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결국 원의 중심만 보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두 문제 딱 706번, 707번 풀면 끝날 것 같아요. 보시면 706번에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 위에 한 점 p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킨 후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점 a, b에 대하여 a, b, q의 넓이가 최대일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어. 두 점 주고
그 두 점을 가지고 한 점까지 추가를 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 그럼 뭐의 최대면 돼? 뭐가 최대면 됐어? 높이가 최대면 됐어. 얘를 밑변으로 보면. 그치? 그럼 원 위의 한 점과 높이의 최대값은 뭐야? D 플러스 R 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럼 한번 볼게요. 저 원이 지금 0,2고요. 원의 중심이 0,2고 그 0,2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0,0이 될 거고 그 0,0을 y축 대칭하면 그대로겠죠. 그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점을 Q라고 했는데 그럼 그 Q라는 점은 어디 위의 점이겠어?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 위의 점인 거야. 이해가 뭔 소린지? 3 위의 점인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원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원의 중심이 0,0이래요. 0,0이래요. 그러면 이 원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이 3이니까 9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다시 1, 마이너스 2 루트 2는 어디 있어? 1, 마이너스 루트 2가 이쯤 있나요? 이쯤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2, 루트 2는 2, 루트 2는 제곱하면 4의 2니까 6, 9를 안 넘어가네요. 그럼 얘를 좀 더 이쪽으로 찍고 얘를 좀 더 이쪽으로 찍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 안쪽에 있어. 둘 다 안쪽에 있는 요런 두 점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3이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원 위에 한 점을 찍어놓고 높이의 최대값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최대값은 언제냐? 원의 중심에서의 길이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요만큼이다. D 플러스 R이다. 그래서 그 D 플러스 R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3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D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D는 어떻게 구하느냐?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길이 2-1분의 즉 1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2루트 2겠네요. 기울기가 2루트 2고요. 그랬을 때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 정리하면 2루트 2x에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3루트 2는 y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거 정리한 거예요. 이 직선 거예요. 이 직선. 그래서 이 직선부터 0,0까지의 길이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시면 그게 높이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 지금 그 최대값 구하는 거 아니야. 최대값 구하는 거면 그냥 다 하면 되고 최대값 구하는 게 아니라 뭐 구하는 거야? 요 좌표 구하는 거야. 요 Q좌표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Q좌표 어떻게 구할래? Q좌표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Q 어떻게 구하면 돼? 이 직선과 원의 교점이죠. 이 직선과 원의 교점이지. 그치? 그럼 이 직선은 얘 수직한 직선이죠. 얘 지금 기울기 뭐야? 2루트 2지. 그치? 그럼 얘 수직한 직선은 뭐야?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겠죠. 그러면서 이 직선 지금 뭘 지나? 얘를 지나지. 그러니까 뭐가 돼? 이렇게 되죠. 0,0을 지나니까. 그럼 뭐 하면 돼? 얘와 얘 교점, 즉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x좌표와 y좌표가 나오겠죠. 괜찮아? 괜찮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건 내가 맨날 얘기했었던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 몇이라고?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이라고? 3이라고. 길이가 왜 3일까? 왜 기울기가 2루트 2분의 1일까? 왜 계산이 이렇게 더러울까? 직각삼각형 그려보시면 이 길이가 3이지. 근데 기울기가 2루트 2분의 1이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2루트 2분의 1인 거죠. 즉, 이 길이가 2루트 2, 이 길이가 1인 거예요. 제곱해서 더하면 9죠. 그래서 0,0에서 왼쪽으로 2루트 2, 위로 1. 그러니까 y좌표는 1 해서 답인 거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걸 집어넣어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데 좀 더 우리가 어차피 그림 그린 김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어차피 지금 원의 중심과 요 Q라는 점은 한 직선 위의 점일 거고 그 한 직선 위의 점의 기울기가 얘인 거니까 그거 활용해서 직각삼각형 그려서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풀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와요 저런 거.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렇게 2루트 저렇게 더러운 숫자가 나오는 거야. 아무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07번에 마지막입니다. 어렵긴 한데 좀만 전시하고 볼게요. 원이 있고 원위로 움직이는 점 PQ가 있다. 점 P를 Y는 X 대칭, 점 Q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한 점을 재라고 했을 때 재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분의 4다.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게. 봐봐. 결국 점 P와 점 Q는 저 원위의 점이었는데 저 원위의 점을 내가 이동을 시킨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는 6,0이었는데 얘가 0,6인 원이 될 거고 얘는 X축의 방향으로 K만큼이니까 6,0이 6 플러스 K,0 이렇게 됐을 거야. 맞죠? 그럼 내가 원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0,6이라고 돼 있는 요런 애. 요 위에 있겠죠? 요런 애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6 플러스 K,0이니까 한 이쯤 그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원이 있었어. 오늘은 원 좀 그래도 원 같네. 지금 아무튼 이렇게 두 원이 있었어. 이 위에 점이 P고요. P를 이동한 P'이라고 할게요. 또 이 위에 점이 Q'이야. 그런데 이 P'이라는 점을 X1, Y1이라고 둘 거고 Q'이라는 점을 X2, Y2라고 둘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얘를 물어보고 있잖아. 얘가 뭔데? 얘가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럼 기울기의 최소값이라는 건 제일 누운 거. 맞죠? 또 기울기의 최대값이라는 건 제일 가파른 거.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위에 한 점을 찍을 거고 이 위에 한 점을 찍었을 때 제일 누운 게 뭐야? 제일 누운 거. 요렇게지. 맞죠? 근데 얘 지금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근데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를 어떻게 다 그려야 돼? 0,6은 여기야. 0,6은 X축, Y축 이렇게 찍으면 X축, Y축 이렇게 찍으면 여기야. 0, 얘는 여기야. 근데 얘를 어떻게 다 그려야 돼, 그러면? 양수가 되려면 이 왼쪽에다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뭔 소린지 이해가? 지금 6 플러스 K,0을 우리가 지금 일사분면에다 그렸는데 양수 쪽에다 그렸는데 그려보니까 뭐가 나와?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다고. 이 점이 P고 이 점이 Q면 그리면 음수가 나온다고. 근데 최소값이 0이라는 건 전부 다 양수란 소리잖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를 왼쪽으로 옮겨서 그려볼게. 얘를 왼쪽으로 옮겨서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죠? 그럼 최소치로 누운 거 뭐야? 얘지 얘. 제일 누운 게 얘잖아. 한 점 한 점 연결시켰을 때 이러면서 여기서도 접하면서 여기서도 접하면서 지나가야겠죠. 근데 얘의 기울기가 몇이래? 0이래. 얘들아,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어디에 평행하다는 거야? X축에 평행하다는 거야. 맞아? 얘가 최소야. 기울기의 최소는 얘야. 제일 누운 거야.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면서 양쪽에 다 접하면서 흘러가는 애가 최소값이야. 제일 누운 거고. 근데 그게 0이래. 0이래.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치? 어떤 직선이 있으면 그 직선에 하나는 밑으로 접해 있고 하나는 밑으로 접해 있고 하나는 위로 접해 있는 이런 모양이어야겠죠. 맞죠? 그치? 근데 얘는 지금 6 플러스 K,0이고요. 얘는 지금 6,0이에요. 0,6이에요. 그럼 내가 수직을 내리고 수직을 내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몇이어야 돼? 몇이어야 돼, 얘들아? 얘가 지금 X축이고요. 얘가 Y축이에요.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이 길이와 이 길이 더하면 뭐야? 이 길이죠, 이 길이. 6이죠. 그러니까 얘가 3이죠. 반지름은 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이다가 나옵니다. 괜찮아? 두 번째, 최대값. 제일 큰 거. 뭐야? 제일 큰 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제일 큰 거 아니야?
여기서도 접하고 여기서도 접하면서 지나가는 거. 근데 이 기울기가 뭐래? 3분의 4래. 맞죠? 그럼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할래? 일단 뭐해? 접선이잖아, 둘 다. 접선이니까 일단 수직 내려. 맞지? 얘도 일단 수직 내려. 그 다음에 뭐 찾아? 직각삼각형 찾아야 돼. 직각삼각형 어떻게 찾아?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맞니?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 나오고 여기서 직각삼각형 나오지. 근데 이 두 직각삼각형이 뭘까? 합동이겠죠. 합동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0,6에서 6 플러스 k, 0까지의 길이 뭔가 나오겠지? 그쵸? 그럼 그 절반을 한 게 이 길이겠죠? 맞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또 이 길이 나오겠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원은 x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9라는 원이야. 왜? 반지름이 3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야? 3분의 4인 직선, 즉 접선이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기억나? 어떻게 써? y는? 다시. y-6이니까 y-6은 기울기 mx에 플러스 마이너스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죠. 기억나니?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y는 3분의 4x에 얘 넘어가면 플러스 6에 당연히 플러스겠죠. 위쪽 거니까. 밑에 거 하나 더 있을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겠죠. 이거 계산하면 9분의 16 플러스 1이니까 27 25 될 거고 이렇게. 맞죠? 그럼 뭐야? 3분의 5죠. 그럼 3 곱하면 5지 5. 그러니까 플러스 5 즉 11 되겠네요. 11 됐나요? 얘가 이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y는 3분의 4x 플러스 11인 거야. 맞니? 근데 그 3분의 4x 플러스 11이라는 애가 뭐다? 얘와 접한다. d는 r 하시면 풀리겠죠. 됐나요? d는 r 하시면 풀리겠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릴래?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707번 좀 어려웠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706번이랑 707번은 풀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숙제하면서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 시작하면서 물어볼게. 706번이랑 707번 어떻냐? 물어보고 안 되면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